광해군은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이어 영창대군의 생모인 임목대비마저 폐위시키려 했다. 영창대군을 죽인 것도 모자라 대비마마까지 쫓아내겠다니요. 전하께서는 인간이길 포기하신 겁니다. 자네 그 입 꼭 봉하게.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전하, 대비마마의 폐유는 불가하옵니다. 영모에 연루되셨다는 정황이 있어. 전하, 자식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부모를 벌할 수는 없사옵니다. 정령 아우를 죽이고 어머니를 몰아낸 배륜 군주가 되시려 하시옵니까? 영상이야말로 군주를 욕보인 역적이 되고 싶은 것이요? 영의정 이양복을 삭탈관직하고 변방에 정배할 것이요. 명제상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양복은 광해군에게 반기를 들다 유배형에 처해지고 마침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는다. 어찌 이리 술에 절어 지내십니까? 스승께서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소. 맨정신으로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소. 어서 가서 주무십시오. 내일 등청하셔야죠. 등청 안 해도 돼요. 때려치웠소. 벼슬 자리를 버리셨단 말입니까? 배륜군주 밑에서 노감 먹는다. 뭐 하면 평생 야인으로 지내시려고요? 아니, 바꿔야지. 왕을. 진심이십니까? 드신 밥 먹고 식은 소리 하겠느냐? 아니 잘못되면 3대가 망합니다. 식솔들 생각도 하셔야죠. 사랑채로 모셔라. 취하신 분 붙들고 밤샘 토론이라도 할 것이냐? 네 어머님. 내 빈말 아니오. 허투루 듣지 마시오. 어련하시겠습니까? 마님! 김류의 집에 찾아온 이는 왕의 복장인 용포를 입고 있었다. 진정 전하시옵니까? 예의를 갖추시오. 전하를 뵙사옵니다. 한데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을 찾으신 것이옵니까? 과인의 것을 찾으러 왔소. 한 신하의 부인 앞에 나타난 임금. 역사를 바꾼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다. 얘가 아직 안 왔나? 순이야! 이걸 어째 이 귀여운 걸. 눈 뒀다 뭐해요?
무슨 일이냐? 마님, 박진사 댁에서 식혜를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나그네를 향한 요시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듯한데 아니, 뭘 보낸 거예요? 웅큼하게 실례했어. 잠시만요. 어딜 튀려 그래요? 식혜 어쩔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야? 사죄는 못할 망정. 날이 놀라셨죠? 예, 뭐 하면 잠시만요. 그러고 어딜 가시려고요? 아닙니다. 아래 것에 실수를 했는데 그냥 보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 경우 없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안으로 드십시오. 바깥 양반께서 허하신다면 허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성묘 가서 안 계십니다. 드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어서. 유 씨는 사양하는 나그네를 굳이 집안으로 들였는데 유 씨는 처음 만난 나그네에게 왜 이토록 각별한 호의를 보이는 걸까? 참으로 존귀한 풍모를 지니셨습니다.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름을 버리셨구나. 갈아입으실 의복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밤중에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직 유시도 안 됐지. 예, 아버님. 날이 오셨습니까? 들어가 쉬어라. 예, 아버님. 서방님. 서방님! 무슨 짓을 한 게야?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해십니다. 오해? 이분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지금 크게 실수하신 겁니다. 족발화장도 유분수지.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게요? 마누라 방에서 새파란 외간 사내가 우통 벗고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는데. 저분은 벗을만 해서 벗으신 거고 저는 드릴만 해서 드린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아니 그게 자초지종은 나중에 들으시고요. 저분 예사뿐이 아닙니다. 어제 배웠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붉은 골룡포 차림에 용환의 위엄이 가득했고 후광이 서린 듯 눈이 부셨습니다.
전날 밤 유 씨의 꿈속에서 골룡포를 입은 왕이 유 씨의 집을 찾았는데 한데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을 찾으신 것이옵니까? 과인의 것을 찾으러 왔소. 꿈에서 본 왕의 얼굴이 젊은 나그네의 얼굴과 똑같았다는 것이다. 꿈에서 본 임금님하고 용모가 똑같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어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빠져나가려고 급히 지어낸 얘기 아니오? 아닙니다. 아침에는 꿈 얘기 없었잖소. 혹여 부정탈까봐 입 다물고 있었죠. 꿈에서 잠깐 본 얼굴이라며 같은 얼굴인지 어찌 확신한단 말이오? 틀림없습니다. 같은 얼굴입니다. 헌데 내 것을 찾으러 왔다니 대체 뭘 찾으러 온 게요? 그거 서방님이 물어보셔야죠. 극진히 모시십시오. 석반 준비되는 대로 사랑채로 드리겠습니다. 김유는 유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 제가 성격이 워낙 성마르다 보니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오해하실 만도 하지요. 저야말로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했습니다. 사과하는 뜻으로 석반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부디 사양치 말아주십시오. 뭘 차려야 되지? 순이야, 곡간 가면 제사 때 쓰려고 장만해둔 굴비 있을 거야. 그거 빨리 가져와라. 예, 많이. 안으로 드시지요. 김유의 방으로 안내받은 나그네. 그런데 저것이 어찌 저기... 어찌 그러십니까? 저 그림을 왜... 나그네를 놀라게 만든 것은 김유의 방에 걸려있는 그림이었다. 조잡하고 유치하지요. 걸어놓고 감상할 만한 작품은 아닌데. 어찌 이러십니까? 이 그림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건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그림입니까? 그림 뒤편을 보십시오. 능양군이라는 군호였다. 거기 적힌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능양군? 선왕의 손주신 그 능양군이시라는 겁니까? 능양군은 선조의 서자인 정원군의 아들로 광해군에게는 배다른 조카가 된다. 내가 8살이었을 때 선왕께서 그림을 그려보라 하셨지요.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선왕께서 기상이 느껴지신다며 몹시 흐뭇해하셨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선왕께서 능양군 나리를 각별히 아끼셨다 들었습니다. 과분한 총애를 받았지요. 헌데 어찌 이 그림을 입수하신 겁니까? 존경에 마지 않는 제 스승께 받은 겁니다. 스승님 같은 명재상을 이런 변방의 오지로 귀양을 보내다니 주상은 군주의 자격이 없습니다. 혼근의 길을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잡으려 했건만은 군왕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지요. 선왕께 하사받은 것이네. 간직하고 있다 보면은 언젠간 귀한 인연이 맺어질 것이네.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으니 이 그림이 스님의 유품이 된 것이지요. 자자, 드시지요. 능양군 나리. 능양군 날이셨습니까? 헌데 알아보지 못하셨던 겁니까? 제가 은둔하며 지낸 탓이지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아니, 입맛이 없으십니까? 기미를 본다 생각하고 서방님이 먼저 드시지요. 모진 일들을 그렇게 겪으셨으니 매사 얼마나 조심스러우시겠습니까? 하기야, 사는 게 사르는 판이셨지요.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대체 왜들 이러시는 것이오?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풍수가의 진단이 있었소. 그럴 리 없사옵니다. 소신은 추호도. 정원군이 아니라면 능양군 너냐? 아니옵니다. 너도 아니라면 과연 네 아우 능창군이 틀림없구나. 드려라. 전하야, 어찌? 서인 세력들이 너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구나. 모함이옵니다. 능창군은 어리나 늠름하고 영민하니 용상에 앉힐 만한 왕제지. 전하. 그러니 정원군 누구를 탓하겠소? 잘난 아들을 둔 자신을 탓할 수밖에.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능창군 이전을 절도에 위리한치 알아. 전하, 소신의 아들이 역심을 부물 리 없사옵니다. 전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끌고 가거라. 전하야, 안 된다. 안 된다. 정원군의 집에 왕이 나올 조짐이 보인다 하여 광해군은 그 집을 허물었고
능양군의 동생 능창군을 유배 보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아버님, 그러다 봉상하십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살거라. 아무의 눈에도 띄지 말고 살거라. 금상의 칼을 피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느니라. 능양군의 아버지 정원군은 울분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등졌다. 주상의 혈육으로 사는 건 저주입니다. 무고한 희생은 계속될 겁니다. 용상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에는요. 설마 예. 저는 폭군을 몰아내는데 목숨을 걸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하면 누구를 왕으로 옹립할지도. 주상에게 적대감이 깊은 종친 중에 한 분이 되겠지요. 인경궁은 어찌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것이오? 자재 조달이 원활치 않사옵니다. 조세를 더 걷고 군량미라도 풀면 될 것 아닌가? 예, 전하. 네놈이 역도들의 이름을 아직도 대지 않고 있다지. 얼마나 더 피를 보셔야 이 죽음의 굿발을 걷어치우시겠나이까. 말귀가 어둡구나. 여봐라. 이놈의 입이 제대로 열릴 때까지 고신을 멈추지 말거라. 민생은 피폐해지고 용상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상의 폐악은 극에 달하고 있으니 때가 찬 듯하오. 문제는 누구를 용상에 앉히느냐인데. 왜 여태 고심을 하십니까? 능양군이 계시지 않습니까? 능양군이라. 주상에 대한 원한은 깊으나 왕이 계승 서열에 뒤처져 명분이 약하고 또 어쩐지 축축하고 나약한 것이 대장부의 기질이 안 보인단 말이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지요. 능양군이 오를 자리는 용상입니다. 제가 꿈꾸은 예지몽이 틀림없습니다. 서방님이 결정하실 건 한 가지뿐입니다. 서방님 손으로 그분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구경만 하실 건지요. 김묘의 판단이 미뤄지자
유 씨가 자신이 꾼 꿈을 언급하며 김유를 설득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광해군 15년, 마침내 왕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변이 일어났다. 묘시가 되도록 거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부인은 몸을 피하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건 하늘이 정한 일입니다. 경징이는 아직 안 나온 게요? 경징아. 자, 서두르자. 아버님, 서자도 반드시 가야 합니까? 뭐라?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가문에 대한 누가 있습니까? 이런, 어디서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소리를 하는 게야? 어서 아버님을 따라 나서라. 땅이 두 쪽 나고 하늘이 무너져도 왕은 오늘 바뀔 것이니. 새로운 군주로 추대될 인물은 바로 능양군이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거사. 이를 주도한 이는 김유였다. 오늘 우리는 백성의 이름으로 왕을 폐하고 새 군주를 옹립하려 하오. 지키는 건 그리 힘들더니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반정을 통해 능양군이 왕위에 등극했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16대 왕 인조다. 인조는 김유를 1등 공신에 그 아들 김경징을 2등 공신에 책봉했다. 진정한 공신은 부인이요. 대감께서 뜻을 품고 결단을 미루지 않은 덕분이지요. 부인 덕분에 우리 가문에 공신이 둘이나 나왔소. 어머님께서 길몽을 꾸신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 유 씨는 절망의 끝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내 잘못이다. 내가 그 꿈을 꾸지만 않았더라도 꿈을 꿈으로 여기고 그냥 잊었더라면. 그것을 입 밖에 내지만 않았더라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유는 인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영의정에까지 올랐었던 인물입니다.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김유는 그의 아들 김경징을 강화도 방어를 책임지는 강도 검찰사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는 조선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김경징은 청군이 상륙하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채 왕족과 그의 어머니 유씨를 남겨둔 채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후 패전의 책임을 물어 김경징은 인조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김유 역시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으로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됐을 당시에 유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렇다면 유씨가 꾸었었던 꿈은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때는 조선. 상주의 한 민가에선 산모가 모진 산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산모가 해산을 하는 곳은 다름 아닌 허름한 곳간이었다. 대체 왜 이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걸까? 조금만 더요. 아버지, 이러다 정말 제 한 사람 죽습니다. 당장 곳간에서 빼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자손은 반드시 이곳에서 나아야 한다지 않았느냐?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벌써 하루가 꼬박 지났습니다.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아이, 이러다 애는 물론이고 형님까지 큰일 나요, 아버님. 임자! 임자! 의원을 부르거라! 부인, 의원 좀 불러줘요. 산통 중 실신한 큰 며느리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큰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거늘 저리 인내심이 부족해서야. 박대감은 대체 왜 며느리를 곳간에서 해산하게 한 걸까? 그 고집은 큰 며느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아버님! 제가 대체 이 집에 시집 와서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얼마 후 산통에 온 둘째 며느리마저 곳간에서 아이를 낳게 한 것인데 형수님도 모자라. 이젠 둘째 며느리까지 잡으라시는 겁니까? 아버지! 또 무슨 일인 걸까? 이러다 산모도 아이도 다 죽습니다. 더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 곳간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렇게 빌 테니 부디 아이를 다른 곳에서 낳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자손은 모두 그곳에서 나아야 해. 아버님, 심지어 시집간 딸까지도 친정에서 해산하게 한 박대감. 들어가거라. 박대감은 대체 왜 그렇게 곳간에 집착하는 걸까? 그 속에 숨겨진 기이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간다. 홀몸도 아닌데 이리 두고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희는 걱정 말게. 친정밥 먹으면 금세 기운 차릴 테니. 부인, 내 꼭 데리러 오리다. 예, 서방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살펴가시게나. 임신 후 몸이 좋지 않았던 아내를 처가에 맡겨두고 돌아가던 박대감의 사위.
그런 그의 눈에 뭔가 포착된 듯한데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가거라. 자네 어서 가보게. 예. 오갈 곳 없는 어린아이였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 먹여 보내거라. 아버지, 딱 봐도 몹쓸병에 걸린 듯한데 혹시 병이라도 옮으면 어찌합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집에 애를 뵌 여자만 셋입니다, 셋.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어린 것이 여기서 쫓겨나면 이 늦은 밤 또 어디를 가겠느냐? 그럼 저희가 적당히 먹을 것을 주워 보낼 테니 아버지는 염려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요, 아버님. 우리 가문을 책임질 이 뱃속의 손주들도 생각하셔야죠. 어서 들어가세요, 아버님. 들어가시죠. 썩 꺼지거라! 들어갑시다. 지금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미안.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 섞게 결국 밖으로 나온 박대감. 여기 계속 있었던 게냐? 아이는 왜 박대감의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 먹을 것을 목전에 두고도 관심이 없는 듯한 아이. 그런데 인기척이 들리자 돌변하는데 아이고. 이 식구들이 알면 곤란해질 테니 여기서 묵고 가거라. 천천히 먹거라, 채알라. 부모 형제는 없는 것이냐? 먹고 자거라. 따님이 참 예쁘던데. 뭐? 뜻을 알 수 없는 아이의 발언과 행동들. 대체 아이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집안에 비보가 전해졌다. 연희야, 연희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모르겠습니다. 몸이 펄펄 끓어서 급히 의원에 불렀습니다. 아휴, 그러지 않아도 몸이 성취하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 고생은 좀 하였지만 이리 심한 열병에
걸린 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역병 초기 증상이 의심됩니다. 뭐라? 역병? 지금 마을에 역병 환자가 늘어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집에만 있는 애가 어찌? 따님이 참 예쁘던데. 아버지! 아버지! 아이는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다. 아버지, 설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계집을 집에 들이신 거예요? 부인, 어서 방으로 들어가. 어서. 아니, 며느리들의 딸까지 지금 임신 중인데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잘못되게. 내가 우리 연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낼 거야. 살려낼 거야. 따님이 임신 중이라 약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옆마을에 그 방면으로 소문난 의원이 있다 하니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정신 좀 차려봐라. 정신 좀 차려보거라. 아이고, 이 손주가 어디 많이 아픈가 보. 몇 달째 불축으로만 연명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남은 손주마저 데려갈 모양입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박대감. 의원부터 부르시게. 여기 이 돈으로 얼른 의원부터 부르시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박대감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 아이는 대체 왜 박대감 주변을 맴도는 걸까? 아버지, 왜 빈손이십니까? 약방은 내일 다시 다녀와야 할 듯하다. 예?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 예비가 미안하다. 하루만 더 버텨다오. 너는 따님을 살리고 죽이는 건 어르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뭐야? 꿈이었던 게야? 놀랍게도 꿈속에서 아이가 준 약재가 방 안에 놓여져 있었다. 따님을 살리고 죽이는 건 어르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박대감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 다음 날 연희야, 연희야. 이거 넣으십시오. 숨 막힙니다. 이 오라비가 우리 막내 잘못될 거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느냐? 근데 의원나리께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하던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아버지께서 밤새도록 간호해 주신 정성 덕분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박대감이 준 약을 먹고 딸이 건강을 되찾은 것인데 그 아이가 진정 날 도와준 것인가? 어르신, 어르신. 분명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밖으로 나온 박대감은 곳간 쪽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곳에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가 있었다. 아니, 너는 전 사실 이승의 사람이 아니옵니다. 전생에 어르신과 연이 있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뭐라? 설마 너? 아유, 내가 이놈의 꿈 때문에 성하질 않네 그냥. 아유, 참. 연거푸 벌어진 기이한 꿈과 물건들. 박대감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버지, 아버지, 뭔 소란이냐? 아버지, 지금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뭘 말이냐? 지금 안 사람 산통이 왔습니다. 산통이 시작됐다. 당장 큰아기를 국간으로 옮기거라. 예? 아니, 산통이 왔는데 곡간이라뇨? 어서 시키는 대로 하거라. 박대감은 대체 왜 곡간에서 아이를 낳게 한 걸까? 이로 인해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우리 집안의 자손은 반드시 이곳에서 나아야 한다지 않았느냐?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벌써 하루가 꼬박 지났습니다. 마님! 임자!
박대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곡간 고집은 큰 며느리에 이어 둘째 며느리까지 계속됐다. 이러다 산모도 아이도 다 죽습니다. 더는 아니 됩니다. 의원을 부르거라! 며느리들은 모두 그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고 다른 방으로 옮겨서야 비로소 아이를 낳았다. 왜 곡간에서 아이를 낳으라 하십니까? 올케들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대체 왜 그곳에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그 아이가 나를 속였다는 것밖엔. 저는 사실 이승의 사람이 아니옵니다. 전생에 어르신과 연이 있어 어르신께 복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시험해 보았습니다. 뭐라? 날 시험해 보았다.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 복을 드릴 것이니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곳을 어르신 집안의 산실로 사용하십시오. 뭐라? 지금 내 자손들을 이곳에서 받으라는 게냐? 어르신과 같은 성씨가 아이를 낳을 때 이곳을 산실로 사용한다면 그 자손이 어르신 가문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옵니다. 박대감의 산실 고집 이면엔 아이의 입김이 있었던 것인데 아버지. 어르신과 같은 성씨가 아이를 낳을 때 이곳을 산실로 사용한다면 너 그곳에서 아이를 낳거라. 설마 그 산실을 말하시는 거세요? 아이가 말한 박대감과 같은 성씨의 여인은 딸뿐이었다. 그런데 곡간에서 해산하기를 거부한 딸이 산딸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고 가족들의 근심은 커져갔다. 도무지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 혈의 흐름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거늘. 뱃속의 아이는 괜찮은 겁니까? 이대로 어미의 뱃속에 있다간 위험에 처할 겁니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어린 거닥에 홀려서 내 욕심 때문에 며느리도 힘들게 하고 우리 여기까지. 결국 박대감은 그제야 자식들에게 아이와의 일화를 털어놓게 되는데 아버지, 저 곡간으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곡간으로 가려 한 박대감의 딸. 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 아버지, 저 곡간으로 가겠습니다. 뭐?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합니까? 국간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지. 다행스럽게도 박대감의 딸이 곡간으로 들어가자 진통이 시작됐다. 저기 있었던 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한데. 아니, 아가씨는 대체 왜 저 호랑이 속을에 스스로 들어가고 난리래요. 그래도 하루 지내고 나니 몸이 몰라보게 좋아지지 않았는가. 하늘에 빌어봐야지.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마른 하늘에 무슨... 박대감의 딸은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다. 부인. 부인. 아버지, 의젓한 아들이에요. 이런 눈빛에 총기가 가득한 게 아주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 아이가 우리를 도왔나 봅니다. 박대감의 딸이 어렵게 얻은 아들은 훗날 조선 최고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태계 이황이 됩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태계 이황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야담집인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하지만 태계 이황은 외갓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안동 생가에서 태어났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왜 전해지게 되는 걸까요? 주몽과 김유신처럼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초인적인 탄생설화가 뒤따릅니다. 태계 이황의 비범함을 추앙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설화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마련해둔 다시 할게요. 10만 원을 떨어지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 또? 둘째 며느리까지 잡으러 하시는 겁니까? 어찌 이러십니까? 왜 아니에요? 채널 A